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유레카 통계화 분석팀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는 한 50분 정도 혹은 1시간 정도 통계 분석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과 또 선생님들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분석들에 대해서 분석은 어떻게 진행하시면 되고 또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는지 또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좋은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기본 교육으로 진행이 되면서 통계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다 설명이 되었다면 오늘은 통계 분석의 이론을 위주로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도 같이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오늘 진행이 조금 빨리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할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따로 녹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녹화본은 내일 오전 중으로 선생님들 다시 보실 수 있도록 링크화해서 메일로 다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놓쳤다 이러고 거기서 이제 그만두시기보다 제가 진행하는 곳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 마친 이후에는 교육 만족도 조사도 같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교육 마쳤다 이러고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만족도 조사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소정의 선물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한번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할 내용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 파트로다가 진행해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통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인 부분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레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방법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 사용하시는 목적별로 추천드리는 방향들도 같이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티 검정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시면 되고 또 자료는 어떻게 만드실 수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실 수가 있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가장 처음으로는 정석적인 조사 진행 순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보다 이제 정석적인 진행 순서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진행 순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정석적인 것보다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진행하시는 순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나 이렇게 진행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실 때 주제부터 선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선생님들께서 주제를 조금 넓은 범위로 선정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선정이 되었다면 설문 문항을 만드시고요. 설문 문항을 만드신 이후에는 이제 설문지에 대한 배포도 진행을 해주시죠. 설문의 응답을 받았다 보니까 이 설문에 대한 결과 분석을 진행해 주실 거고요. 이 결과 분석된 내용들을 토대로 보고서도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진행하시는 순서예요. 이렇게 진행하셔도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몇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설문에 오류가 났을 때 대처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 선생님들께서 문항을 받아보시고 나니까, 내가 이런 추가적인 응답들이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문항들에 대해서 더 물어보고 싶은데, 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물어볼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 특히 특정 응답자만 응답해야 되는 경우 있죠. 유레카에서는 조건을 설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조건을 설정해 주셔야 되는 문항이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응답자들이 응답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예 응답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한번 응답이 진행이 되면 응답자가 생기신 이후에는 설문조사를 수정을 하실 수가 없어요. 설문에 대한 문항들을 수정을 하실 수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만약 선생님들께서 진행 중에 설문조사가 수정이 가능하다, 응답자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설문조사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설문조사에 대한 신뢰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필요한 분석들이 있죠. 사용해야 되는 분석들이 있는데 이 분석들을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설문 문항을 받아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내용은 이 만족도에 대한 점수가 필요해요. 이 만족도에 대한 점수가 필요해서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설문의 설계 과정이 없이 내가 어떤 분석을 진행할지 모르고 설문 문항을 만들다 보니까 수치 형태로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내용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건 설문의 점수지만, 이 만족도에 대한 점수지만, 이 점수를 사용할 수 없는 형태로 설문조사를 받아주시게 되는 경우에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조사의 의미나 효율성이 많이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내가 조사를 다 끝내놨어요. 조사를 다 끝내고 보고서까지 작성을 하고 있는데 보고서 작성하는 중에 찾아보니까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결과를 낸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작성하고 있는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많이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처럼 선생님들께서 일반적으로 진행하시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다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석적으로 통계 분석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선생님들이랑 비슷해요. 일반적으로 진행하시는 내용들이랑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주제를 선정을 해주시는데 이때 조금 커다란 주제가 아니라 가설, 조금 자세한 주제로 가설까지 함께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학교 만족도에 대한 주제로 받아볼래? 이러기보다는 내가 학교 만족도에 대한 주제로 받을 건데 이때 나는 어떠한 영역으로 받아볼 거야. 또는 내가 학교 만족도라는 내용으로 받아볼 건데 작년에 비교해서 올해 학교 만족도가 더 높아졌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지금처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주제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주제를 설정해 주셨다면 이 다음으로는 조사에 대한 설계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에 대한 설계 부분에는 이 기존에 내가 진행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된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내가 받아야 되는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세 번째로는 그래서 내가 어떠한 분석을 사용을 할 건지 이 해당하는 내용들을 미리 한번 설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미리 한번 설계를 해주시면서 이 설계된 내용들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제작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설계한 내용을 토대로 설문 문항들을 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설문 문항을 제작해 주시고 바로 배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죠. 설문 문항을 제작을 해주셨다면 먼저 테스트 설문 또는 예비 설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당하는 모집단 안에 조그만 소수의 인원들에게 먼저 응답을 받아봅니다. 이 응답을 받다 보면 내가 어느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정보가 더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아실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설정을 잘못해 두었구나 라는 부분을 인지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설정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수정을 완료해 주시고 나서 본조사를 진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문지를 배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설문지를 배포를 해주셨다면 이제 받아지신 응답을 가지고 결과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이 사이에는 데이터 클리닝이라는 과정이 하나가 들어가요. 이 사이에는 데이터를 조금 정제해준다라는 데이터 클리닝이라는 작업이 들어가지만 우리는 이런 과정까지는 별도로 진행을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정석적인 순서의 가장 처음에 있는 가설 설정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먼저 가설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의 정의는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이론 체계를 연역하기 위해서 설정한 가정이다라는 정의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거에 정의를 내릴 때는 조금 어려운 내용들로 조금 복잡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정의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거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가설은 내가 증명하고 싶은 궁금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특징이 존재해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설문조사 안에 여러 개의 가설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학교 만족도라는 걸 받아볼 거야 라고 한다면 이 학교 만족도 안에 수학여행에 대한 만족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수학여행 만족도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고, 뭐 시설 만족도다라고 한다면 학년별로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하나의 설문조사 안에 여러 가지의 가설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생성이 됩니다. 이거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증명이 완료된 가설은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존재해요. 이 가설을 만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설 같은 경우 간단하면서도 뚜렷한 주제로 설정이 되어야 돼요. 약간 구구절절하게 작성하시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자의 주관이나 편견이 있는 상태로 가설이 설정이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용의 특정한 관계에 방향까지 같이 명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다, 다르다처럼 어떤 방향성이나 특정화 관계까지 같이 안내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또는 크다, 작다와 같은 내용도 마찬가지로 특정화 관계로 들어가게 되겠죠. 네 번째로는 우리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가설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측정이 가능한 형태로 가설을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마지막으로는 이론적인 내용들에 근거해서 가설을 설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가설을 설정을 해주셨는데 이 가설에 대한 내용이 해가 서쪽에서 뜨면 피부 노화가 방지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론적인 부분에서 성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라는 이론적인 내용부터 성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가설은 성립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의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두 가지 가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귀무가설이에요. 이 귀무가설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가설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설의 기호로는 H0라는 기호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귀무가설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때로는 영가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기존과 차이가 있다,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 봤더니 학생들에게 기존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처럼 기존과는 다르다, 기존보다는 더 좋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가설 검증을 하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귀무가설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에 반대가 되는 내용이다 보니 기존과 다를 게 없다, 기존과 동일하다라는 내용으로 가설이 설정이 됩니다. 이 규모가설과 반대되는 대립가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 가설의 기호로는 H1이라는 기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가설 또는 원가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아요. 이 내용은 대립가설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대립가설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되다 보니까 기존과는 차이가 있다, 기존과 동일하지 않다, 또는 기존보다 더 좋다, 또는 기존보다 조금 더 떨어진다 라는 내용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 가설 설정의 예시도 한번 살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연구학교부터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리 연구학교는 제가 한 4년 전, 벌써 21년 정도니까 4년 정도 됐네요. 21년쯤에는 선생님들께서 연구학교 진행한다라고 하시면 통일교육에 대한, 통일인식에 대한 연구학교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무가설은 우리가 수업을 진행했지만 학생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과
반대가 되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 통일교육은 학생들의 통일 인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기존과 다를 게 없다라는 내용으로 설정이 되고요. 반대로 대립가설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 기존보다 학생들에게 통일 인식에 더 좋은 효과를 가지고 왔다라는 내용으로 설정이 됩니다. 우리 만족도 조사도 동일해요. 남학생과 여학생의 수학 여행 만족도는 차이가 없다. 기존과 동일하다라는 게 규모가설,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이 대립가설로 설정이 됩니다. 우리 교육과정 평가용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학생들의 공부 환경에 따라 학업 성취도에 차이가 없다. 지금처럼 기존과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이 귀무가설이 되고요. 차이가 있다라는 내용이 대립가설이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다른 부분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한 가지만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귀무가설은 지금과 동일하다,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설정이 되고, 대립가설,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대립가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토대로 차이가 있다, 기존보다 좋다, 아니면 약효까지 얻어지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처럼 기존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낸다라는 내용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가설을 설정해 주시고 나면 진행하는 과정에 선생님들께서 두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살펴보게 되실 겁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유의 수준, 그리고 유의 확률에 대한 내용이에요. 특히 가설을 검증하다 보면 통계적으로 검증한다라는 내용에서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접하게 됩니다. 그럼 이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유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얼마의 오류 확률까지 이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냐라는 우리가 설정해주는 기준을 이야기해요. 똑같은 분석을 100번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몇 번의 오류 확률까지 우리가 봐줄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있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0.05의 수치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건설 분야나 혹은 이제 의학 분야로 넘어가다 보면 훨씬 더 작은 수치의 오류 확률을 사용을 하게 돼요. 이 유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유의 확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자료에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실제 통계 분석을 진행을 해봤을 때 이 분석 결과가 오류가 나타날 확률을 유의 확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작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더 크다면 이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분석 결과를 실제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한 가지 더 의문이 드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귀무가설을 채택할 수 있다. 귀무가설이 맞다라는 내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틀렸다. 기존에 있던 내용이 맞다라는 게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은 귀무가설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 귀무가설을 맞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립가설을 선택한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해석하실 때 편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분석한 결과 있죠.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한 이 결과가 우연히 나온 결과일 수도 있다.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하면 지금 나타난 결과랑은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은 이 결과값이 우연히 나오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해당 모집단 안에 다른 대상들에게 똑같이 조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학생들의 키 차이에 대한 조사를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조건은 A 지역 학생 30명의 키를 평균을 재보니까 170이 나왔어요. 그리고 B 지역 학생의 30명의 키를 재보니까 평균이 160 정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A 지역 학생들과 B 지역 학생들의 키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때 분석 결과가 만약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A 지역과 B 지역을 대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조사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대략 10cm 정도의 평균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A 지역 학생과 B 지역 학생들의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진행을 해본다면 지금과는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유의미하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분석 방법을 설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기본 교육 있죠? 우리 기본 교육에 있는 이럴 땐 이런 분석이랑 거의 동일한 내용이에요.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어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유레카에서 진행할 수 있는 통계 분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로 분포와 기본 정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이 여부를 확인하는 분석, 세 번째로는 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첫 번째인 분포와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분석은 빈도 분석과 평균 과는 분석인 기술 통계량, 그리고 교차 분석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차이 여부를 확인할 때는 독립표본 T 검정, 대응표본 T 검정, 분산 분석을 활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간의 관계성을 확인할 때는 상관 분석, 단순 회귀 분석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제 각각의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빈도 분석이에요.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 중에 남학생은 몇 퍼센트 있는지 또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 여학생은 전체 응답자 중에 몇 퍼센트 되고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 이 해당하는 결과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분석이에요. 특히 내가 받은 응답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가장 쉽게 증명해낼 수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응답 받으시고 보고서 작성하신다 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빈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 개 이상의 질적 변수가 필요하게 되고요. 또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명수보다는 퍼센트를 우선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빈도 분석을 진행하는 큰 이유가 어느 집단에서 더 많이 나왔는지 더 크게 나타났는지 확인하기 위함이 커요. 근데 명수만 나타나다 보면 이게 명수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방향은 비율이 먼저 나오고 그 근거가 되는 명수를 함께 괄호 안에 작성해 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보고서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빈도 분석에서 조금 더 확장된 내용이 있어요. 우린 그걸 교차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차 분석은 기준에 따른 빈도 분석 결과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이 기준별로 분포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두 개의 질적 변수가 필요해요. 우리 기준이 되는 변수도 성별이나 학년과 같이 질적 변수가 필요하고요. 우리 비율을 확인할 변수도 만족도나 신청 여부와 같은 질적 변수, 이렇게 총 두 개의 질적 변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 교차 분석은 기존에 있던 빈도 분석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기존의 빈도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집단에서 더 많이 나왔는지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교차 분석을 통해서는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을 구분지어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빈도 분석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본 정보의 마지막은 기술 통계량 분석이에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은 평균 점수 또 표준 편차 점수를 구할 때 사용하시는 분석입니다. 지금처럼 평균 수치 사용하실 때, 평균 수치를 확인하실 때 사용하는 분석이 기술 통계량 분석이고요.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치가 중요한 양적 변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만족도 점수 같은 양적 변수가 필요합니다. 이 기술 통계량 분석을 진행하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통계량 값들이 함께 나타나시게 될 거예요. 이때 다른 값들은 사용을 하셔도 되고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 우리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세 가지는 함께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평균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분석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독립표본 T 검정입니다. 이 독립표본 T검정은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한 평균값 비교에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성별로 남학생과 여학생, 학년으로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는 학생과 선생님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한 평균값을 비교할 때 사용을 합니다.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변수는 질적 변수로 성별이나 또는 학년을 구분하는 것처럼 기준이 되는 변수는 질적 변수로 차이를 확인할 변수는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양적 변수가 필요해요. 이 독립표본 T검정 같은 경우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이 분산의 동일 여부에 따라서 확인해야 되는 결과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집단이 세 가지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세 가지 집단 이상의 평균 차이를 비교하실 때는 분산 분석을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집단이 세 가지 이상으로 늘어나셨을 때, 예를 들어서 학년으로 1학년부터 3학년 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누실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만약에 학교 급별로 조사하셨다라고 한다면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 급별로 평균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지금 예시처럼 지역에 따라서 응답 결과가 차이가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세 집단 이상의 평균값을 비교하신다면 분산 분석을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분산 분석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변수는 질적 변수, 차이를 확인할 변수는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양적 변수가 필요해요. 특히 이 분산 분석만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여러 개의 변수들 중에 하나라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이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하고 만약 어느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후 분석이라는 별도의 분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현재 유레카에서는 이 사후 분석까지는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사후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다른 통계 툴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집단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집단에 사전에 한 번, 사후에 한 번, 총 두 번의 응답을 받아서 사전과 사후에 응답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이 돼요. 응답값을 비교하는 데 사용하는 분석이 대응 표본 T 검정입니다. 이 대응 표본 T 검정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양적 변수가 필요해요. 우리 사전에 대한 양적 자료 한 가지, 사후에 대한 양적 자료 한 가지, 총 두 개의 양적 자료가 필요하고요.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총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 분석 소개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변수 간 관계성을 살펴볼 때 사용하는 분석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상관 분석이에요. 이 상관 분석은 서로 다른 두 문항 사이에 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은 수업에 대한 성적도 같이 높게 나타나는지, 또는 수업 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은 수업 성적도 같이 낮게 나타나는지,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문항의 관계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 상관 분석이에요. 이 상관 분석을 진행할 때도 두 개 이상의 양적 변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업 만족도나 성적처럼 두 개 이상의 양적 변수가 있어야지 상관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증가량은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수업 만족도가 1점 증가할 때마다 성적이 어떻게 오르게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수업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성적이 올라가는지, 또는 수업 만족도가 올라갈 때 반대로 성적은 낮아지는지, 지금처럼 상관관계, 음량의 상관관계는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관 분석의 조금 더 확장된 버전이 회귀 분석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단순 회귀 분석을 위주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요. 만약 원인 되는 자료를 여러 개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다중회귀 분석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결과가 되는 자료를 질적 변수로 사용하시게 된다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라는 별도의 회귀 분석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회귀 분석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돼요. 근데 이 각각의 회귀 분석 종류들을 사용하실 때는 그 해당하는 조건들을 지켜주셔야 되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검증해 주셔야 되는 전제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까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 가장 단순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순 회귀 분석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순 회귀 분석은 서로 다른 두 문항 사이에 변화량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이때 두 개의 양적 변수가 필요합니다. 원인이 되는 변수도 양적 변수가 되어야 되고요. 결과가 되는 변수도 마찬가지로 양적 변수가 있어야 돼요. 이 단순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는 원인 변수의 증가에 따른 결과 변수의 증가량을 함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 시간에 따른 성적의 변화량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공부 시간을 원인으로 성적을 결과 변수로 둔다면 공부 시간이 1시간 증가할 때마다 성적이 몇 점 정도가 증가하게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이 직접 지정해 주진 않아요. 이게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는 거야 라는 내용은 선생님들께서 분석에 직접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세 가지 유형별로 어떤 문항들, 어떤 분석들을 활용을 해주시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만족도 문항을 사용하실 때예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만족도 문항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주로 큰 영역들에서 문항을 받아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 만족도에 대해서 선택해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큰 영역에서 하나의 문항으로만 응답을 받아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건의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저는 이때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향은 이 영역별 세부 문항을 조금 더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급식 만족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겠다라고 하신다면 급식 만족도 중에서 뭐 위생에 대한 만족도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음식 종류에 대한 만족도가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또 맛에 대한 만족도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급식 만족도에도 세부 영역들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 세부 영역별로 응답을 받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는 건 인구 통계학적 문항을 함께 포함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학년, 사는 지역이나 신분처럼 인구 통계학적 문항들을 가지고 있으면 선생님들께서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 문항과 영역별 세부 문항들을 함께 받아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특히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분산 분석 또는 독립표본 T 검정을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응답을 기준별로 확인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디테일한 정보를 확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점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급식 만족도를 앞서서 예로 들었으니까 우리 급식 만족도를 그냥 볼 때랑 학년별로 급식 만족도가 다른지를 살펴보게 될 때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년별로 급식 만족도를 보니까 3학년 학생들은 급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어요. 근데 1학년 학생들을 보니까 급식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3학년과 1학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길래 이렇게 응답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더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겠죠. 지금처럼 기준별로 응답 결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독립표본 T검정이나 분산 분석을 함께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에는 연구학교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연구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하시는 문항이 연구 분야에 대한 인식 문항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또 수업에 대한 만족도 문항들로 많이 활용을 하시게 돼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연구학교 진행하시면서 생각보다 인구통계학적 문항들을 사용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나 학년, 뭐 통학 여부, 이렇게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통해서 또 얻어질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연구학교를 진행하시더라도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함께 받아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연구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연구학교를 진행할 때 우리가 보통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을 하면서 기존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때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기술 통계량 분석만 진행하시면서 단순 평균 비교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그 이유가 우리가 단순 평균 비교만을 이용해서는 이게 이번과 다음에 똑같은 결과가 나타날지 또는 비슷한 결과가 나타날지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선생님들께서 어려우시더라도 대응 표본 T 검정을 함께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사전과 사후에 대한 인식 정도의 차이,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통계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주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더 퀄리티가 높은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내용들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교육과정 평가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업에 대한 만족도 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현황들에 대한 질문으로 많이 작성을 하시게 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드린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인구통계학적 문항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얻어질 수 있는 정보가 정말 많이 차이가 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어, 인구통계학적 문항 같은 경우 응답자들에게 그렇게 큰 피로감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특히 이 교육과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응답받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보들을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응답받는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형태로 교육과정이 진행이 되는지, 교육과정 운영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해당하는 설명을 함께 작성해 주셔서 응답자분들이 응답할 때 몰라서 응답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같이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과정 평가형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추천드리는 분석은 저는 교차 분석을 추천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른 분포를 확인하거나 학년에 따른 분포를 확인하신다거나 또는 뭐 응답 대상별로 분포를 확인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지금처럼 응답 결과를 기준에 따라 확인하실 수 있는 교차 분석을 추천드려요.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그러면 독립표본 T검정이나 아니면 분선 분석을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독립표본 T검정이나 이제 분선 분석 같은 경우에는
수치화를 해서 통계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요것보다는 이제 교육과정 평가용은 차이 검증보다 어디에서 어떻게 응답이 들어왔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만족하지 않음이 높고 교육과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 대해 아는 경우가 많다라고 응답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것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학부모님들께 전달할 때 뭔가 전달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처럼 차이 검정보다는 그룹별로 어떻게 응답이 분포가 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조금 더 결과 확인에 유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 평가용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교차 분석을 조금 더 추천을 드려요. 이때 제가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추천드리는 분석 한 가지는 신뢰도 분석이에요. 이 신뢰도 분석은 각각의 세부 문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묶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 신뢰도 분석 여부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보고서의 퀄리티를 많이 높여주실 수가 있어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신뢰도 분석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개의 문항을 하나의 영역으로 임의로 묶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은 그런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께서는 통계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거 하나의 영역으로 묶을 수 있는 게 맞나요? 라고 다시 재질문을 주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신뢰도 분석의 결과가 없게 된다면 우리가 분석해놓은 결과,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문항으로 묶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분석 보고서도 함께 작성하신다. 그리고 영역에 대한 부분을 사용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신뢰도 분석도 함께 진행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몇 가지 분석 사용했을 때 분석은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는지 또 분석 결과 나오셨을 때 보고서에는 어떠한 형태로 작성하시는 게 좋은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첫 번째로는 독립표본 T검정입니다. 이 독립표본 T검정은 성별에 따른 학력 수준 평가의 차이처럼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분석이에요. 이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적 변수 한 가지, 양적 변수 한 가지가 필요한데, 이때 기준이 되는 질적 변수의 경우, 보기가 두 개인 질적 변수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성별이나 아니면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눠진 학년, 같이 보기가 두 개인 질적 변수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산의 동일 여부에 따라서 확인하셔야 되는 결과치가 달라져요. 이 부분은 분석 결과를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립표본 T검정은 지금처럼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하나의 설문조사 안에 대상에 대한 문항을 별도로 만들어 주시면서 하나의 설문조사 안에 해당하는 모든 집단에 대한 응답을 받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께서 집단별로 응답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이런 경우에는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집단에 대한 걸 위쪽으로 자료를 설정을 해주시고 두 번째 집단에 해당하는 내용을 우리 위에 설정한 응답 아래쪽으로 삽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위에 집단 하나, 아래 집단 하나, 총 두 개의 집단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선생님들께서 대상에 대한 문항을 하나 별도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상에 대한 문항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서 첫 번째 집단은 1번 집단, 두 번째 집단은 2번 집단으로 집단에 대한 구분을 지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번엔 분석을 진행해 봐야겠죠. 분석 진행할 때는 이스트 3.0까지, 유레카의 통계 분석인 이스트 3.0까지 넘어오신 다음 왼쪽 통계 분석 메뉴에서 독립표본 T 검정, 변수 리스트 중에 우리가 집단으로 구분되는 문항을 그룹 변수로, 우리가 평균 차이를 확인할 문항을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오실 거고요. 여기서 선생님들께서 보고서에 작성하셔야 되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먼저 독립표본 T검정은 서로 다른 두 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 검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있는 기술 통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다른 값들은 사용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빈도도 가급적이면 사용해주시는 게 좋지만 우리 독립표본 티어 검정 같은 경우 빈도는 별도로 활용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장점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사용하셔도 되고요. 필요하지 않으시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이는 레벤의 등분상 검정. 이 레벤의 등분상 검정은 선생님들께서 보고서에는 포함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고서에는 해당하는 내용을 적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해당하는 수치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 등분산 검정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등분산이 가정됨을 확인하는지,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을 확인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수치가 달라지게 돼요. 선생님들께서도 이 등분산 검정에 대한 수치는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등분산 검정의 유의 확률 값이 0.05보다 크다면 등분산이 가정됨의 수치를, 만약 0.05보다 작다면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의 수치를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왜 다른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등분산이 가정되거나 가정되지 않음에 따라서 사용되는 수식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유의 확률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등분산 검정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이 결과를 토대로 아래의 수치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등분상 검정의 유의 확률 값이 0.97이죠.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인 0.05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등분산이 가정된 남자와 여자의 그 분산이 같다라고 가정을 하고 등분산이 가정되면 수치를 확인해 주도록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독립표본 T검정에 대한 T값 그리고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유의수준, 유의확률 살펴봤었죠?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유의수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 오류의 최대 수준인 기준이었고요. 일반적으로는 0.05의 수치를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대로 유의확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작다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유의 확률이,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더 크다면 유의하지 않다라고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우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0.05. 이건 100번 중에 5번보다만 오류가 더 적게 나타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이었어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 우리는 등분산이 가정된 수치를 봤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보니까 0.04 하나로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1000번 중에 41번 정도 나타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은 100번 중에 5번, 그러면 1000번 중에는 50번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더 적어요. 우리가 설정해준 기준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더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료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나온 결과를 보고서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이 보고서의 형태는 무조건 이렇게 작성하셔야 돼요 라는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이대로 작성하시면 틀리지는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사용한 기준 변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각각의 기준별 평균과 표준 편차,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T값과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과 값을 함께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먼저 모든 통계 분석을 사용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기술해 주셔야 돼요. 성별에 따른 본인의 학력 수준 평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사용한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분석 결과 남학생은 평균이 3.19점, 여학생은 평균이 3.64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약 0.45점 높게 평가한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되었다. 우리가 수치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 여학생이 수치적으로 0.45점 높은 건 수치만 보더라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린 이걸 통계적으로 검증을 해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 그리고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까지 작성을 해주셨다면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즉, 성별에 따라 본인의 학력 수준 평가 점수는 차이가 있으며, 현상을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본인의 학력 수준을 더 높게 평가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누가 더 높게 나타났는지를 함께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검정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직 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씩 점점 더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혹시나 제가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어, 네, 채팅창에 빠르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은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께 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너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메일로 보내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거나 조금 이따 남겨드리는 연락처나 또는 메일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대응표본 T 검정까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대응표본 T 검정은 신규 수업 방식에 따른 수업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처럼 사전에 한번 조사를 진행을 하고 어떤 처리 과정을 진행한 다음 사후에 한번 또 조사를 진행해서 사전과 사후에 응답값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분석이에요. 이 대응표본 T검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심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간의 차이를 두고 사전조사,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학기 초에 사전조사 진행하셨다면 학기 말에 사후조사 진행하시는 것처럼 시간의 차이를 두고 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사전과 사후 동일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 응답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 응답이 오도록 응답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해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진행해 주셔야 돼요. 가끔가다 선생님들께서 사전조사 전에 문항 조금 급하게 만드시고 사후조사 전에 문항을 바꾸시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처럼 문항을 바꾸시게 된다면 대응표본 T검정 사전사후 분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의 자료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이에요. 제가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 별도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 한번 실제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사전사후 분석을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총 두 개의 원자료가 별도로 있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사전에 대한 원자료 한 가지가 따로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후에 대한 원자료가 한 가지 별도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친 통합 파일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릴 거예요.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후조사 원자료 있죠? 이 사후조사 원자료에서 우리가 분석을 진행할 자료를 쭉 블록을 잡아줍니다. 다음으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다음으로 우리가 분석할 사전 자료 오른쪽으로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근데 이 과정을 선생님들께 안내 드리는 이유가 종종 이 방법을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도 분석의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긴 해요. 하지만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분석의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서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분석 결과값만 보게 되면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전조사 오른쪽으로는 1학년 1반 1번 학생의 사후조사가 오도록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을 매칭시켜 주었어요. 이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매칭시켜주지 않은 상태로 분석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과 분석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은 학생들이 기존과는 다르게 더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다라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매칭시켜주지 않은 상태로 분석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사전과 사후에 응답값의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 매칭은 반드시 시켜주셔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만약 이 1학년 2반 1번 학생에 대한 응답이 사전에는 응답이 진행이 됐는데 사후조사 진행하시기 전에 이 학생이 전학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 학생의 응답은 지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후에 대한 결과값이 없다 보니까 이 학생에 대한 응답은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돼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사전에는 이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다가 사후에만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면 마찬가지로 사전에 대한 결과값이 없다 보니까 비교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이 학생에 대한 응답값은 과감하게 지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이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작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총 선생님들께 세 가지 안내 드렸어요. 왼쪽에는 사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오른쪽에는 사후에 대한 자료가 오도록, 그리고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은 매칭시켜 주시고, 사전과 사후 둘 중에 하나라도 응답이 없다면 해당하는 응답값은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자료를 만들어 주셨다면 이 자료는 통합이라는 새로운 파일로 저장해 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제가 분석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전사후 분석하실 때는 유레카 통계 분석 메뉴 중 내자료 분석하기나 수업 효과성 분석 어디서 사용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각의 통계 분석 메뉴로 들어가시면 화면 가운데 돋보기 모양이 나타나실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준 통합 자료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분석하기, 오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분석하기 3.0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스트 3.0이라는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와 주실 거고요. 여기서 왼쪽 통계 분석 메뉴 중에 사전사후 분석의 통계 기법 이름인 대응 표본 T 검정을 선택해 주도록 할 겁니다. 다음으로 변수 리스트에서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만을 아래 선택 변수로 내려주시고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수업 만족도, 교육 관계 만족도, 시설 만족도 총 3쌍의 문항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분석을 별도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동일한 문항에 대한 사전과 사후 한 쌍을 넣어 주셨다면 분석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교재로 넘어와서 자료 만드는 방법까지 우리 같이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분석 진행하는 방법도 같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앞서서 나온 분석 결과를 보면서 분석 결과 중에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는 거, 또 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하시면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
사용하셔야 되는 자료값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대응 표본 T 검정 같은 경우 사전과 사후의 응답값의 차이를 살펴보는 내용이다 보니까 응답값의 정보가 되는 사전과 사후의 평균 그리고 표준 편차를 함께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대부분의 분석에서는 빈도값을 함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있는 평균, 표준 편차, 빈도, 이 대응 표본 통계 박스는 모두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프 같은 경우 있으면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장점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시면 사용하셔도 되고요. 필요가 없으시면 사용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대응표본 3과는 선생님들께서 굳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부분은 그냥 없는 척 넘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응표본 T 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 값을 함께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유의 확률 값이 0.000으로 나타났지만 사실 통계에서 0%라는 확률은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일정 수치까지 내려가다 보면 특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0.000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하실 때는 우리가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가 0.001이라는 수치를 사용합니다. 이 0.001보다 더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값을 어떻게 보고서에 옮겨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전과 사후에 대한 평균이 나오면 함께 나오는 표준 편차와 T검정을 사용했기 때문에 T값, 이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알려주는 유의 확률값을 함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몇 개의 자료를 활용했는지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유의 확률 값이 0.000으로 나왔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0.001보다 작은 값이다. 통계에서 사용하는 정말 작은 단위 0.001보다 작은 값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선생님들 보고서 검토를 해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한 분이 요청을 주셔서 쭉 검토를 해드리다 보니까 분명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어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는데 이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선생님께 다시 연락을 드려서 선생님 이거 혹시나 자료 만드실 때 실수하신 내용이 있거나 혹은 분석 중에 뭔가 오류가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응답 중에 뭔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더니 이 T값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없는 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께 안내를 드렸더니 이제 해당하는 선생님께서 T값 앞에 붙은 마이너스 부호가 그냥 불길해서 내가 다 떼버렸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T값 앞에 붙은 이 마이너스 부호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경우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사전에 비해 사후의 값이 증가했을 경우 t값 앞에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불길하다라고 떼버리지 마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 결과값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한 목적과 방법이 기술이 되어 있어야겠죠.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사전 사후 응답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대응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지금처럼 목적과 방법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분석 결과 사전 조사에서는 평균이 3.05점이었으나 사후에서는 3.85점으로 약 0.8점 향상된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우리가 수치적으로만 봐도 사전에 비해 사후에 0.8점 향상됐다는 것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통계적으로 증명해냈기 때문에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다른 대상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고 증명해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t값 그리고 유의 확률 값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주셔야겠죠. 따라서 나는 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라는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점수가 사전보다 사후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결론을 맺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통계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만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을 쉽게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통계를 조금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까지만 작성되어 있으면 조금 불친절한 보고서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후에 한 문장을 더 추가해 주셔서 내가 한 수업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보고서를 보시는 분들께도 가장 친절한 형태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진행해 볼게요. 즉, 국어 특성화 수업은 학생들의 국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내가 한 수업이, 내가 새로 진행한 이 수업들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긍정적인 효과를 끼쳤습니다. 라는 것도 한번 뽐내주시면서 보고서 보시는 분들께도 가장 친절한 형태로 보고서를 표현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잠시만요, 선생님. 제가 요것만 마무리하고, 네. 선생님께 안내를 드릴게요. 네. 저희 오늘 한 1시간이 벌써 넘었네요. 우리 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셔도 괜찮으시고요. 저희가 상시교육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받고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질문 없으신 분들도 바로 나가시기보다는 이 만족도 조사까지 함께 참여를 해주시고 회의 종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남아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선생님들께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1시간 동안 함께 고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거 지금 질문 주신 내용은 녹화만 한번 끊고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